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땐 방학다운 방학이 없었던 게 방학 보충 수업 때문에 학기 중과 다름없이 학교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수업 외의 시간은 교실과 지하 독서실을 개방해놓고 자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전 가난한 것까진 아니었지만 우리 집이 남들 집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지라 학원을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사설 독서실에 다닐 이유도 없었죠. 그런 제가 유일하게 돈을 쓰는 곳은 매점에 갈 때, 그리고 참고서를 살 때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마철의 어느 하루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같은 반 친구 성현이가 저한테 "야, 참고서 사러 헌책방 갈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현이는 중고등학교 때도 중고나라에서 막 재테크를 할 정도로 물건을 최저가에 구매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던 친구였거든요. 거길 어떻게 알았는진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똑같은 참고서인데 학교와 문구점에서는 15,000원 줄 것을 헌책방에선 6-7,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저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서 빗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가쪽은 발목까지 물이 올라올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저는 성현이와 만나 버스를 타고 한 10정거장 정도를 지나 H호구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헌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헌책방이었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주인 아주머니와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전과를 찾으려고 헌책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코너 모퉁이를 지나 통로 중간으로 우산이 없었던 건지 비에 흠뻑 젖어있는 제 또래 여자애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나란히 걸으면 두 사람이 겨우 지날 만한 그런 좁은 통로였는데 그 여자애가 그 중간에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쪽에서 비켜줘야 하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가만히 서 있기만 해서 제가 "저 좀 지나갈게요"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제가 뭔가 못할 말을 하기라도 한 듯 되게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슥 비켜주더군요. 속으로 "뭐야, 쥐가 잘못해놓고 왜 째려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쳐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괘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짜증난 마음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는데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성현이는 각자 필요한 전과를 집어들고는 다시 계산대로 향하는데 아까 그 여자애가 서 있던 자리 주변 책들이 다 물에 젖어서 표지가 우글우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산대로 가서 책을 올려놓고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그랬어요. "아줌마, 저기 코너 쪽에 아까 비 맞고 왔던 여자애가 물 잔뜩 흘려서
책 다 젖어 있더라고요. 네가 잘못해놓고 나를 째려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러 바치듯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당황한 눈치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누구라고? 하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성현이도 거들면서 야, 우리 말고 누구 또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현이한테 아까 비 쫄딱 맞은 여자 못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성현이는 뒤를 돌아 책방을 둘러보았고 동시에 카운터에 있던 아줌마가 으휴, 또 왔나 보네 하시면서 저희가 집어온 책을 계산하시고는 곧장 카운터에 있던 마른 걸레를 들고서 그 코너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산을 챙겨 그 헌책방을 나오는데 성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귀신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묻길래 전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근데 귀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이던데? 그러자 성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처음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고 나올 때도 아무도 없었잖아. 아주머니도 못 본 눈치였고 게다가 저기 책방문 열릴 때 딸랑딸랑 방울소리 나는데 우리 들어오고 나갈 때 말고 그 소리 들은 적 있냐? 생각해보니 저희가 방금 문을 나올 때도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났었는데 책방에 있는 내내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산을 펼치고 세찬 비를 뚫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성현이가 또 이러는 겁니다.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소름이다. 만약에 너가 책방 주인이면 책 다 젖을 텐데 우산도 안 쓰고 다 젖어서 온 애를 그냥 들여보냈냐? 그리고 아까 또 왔다고 한 거 보니까 이 아줌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들어보니 다 맞는 소리라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본 그거 귀신이 맞았습니다. 그땐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다가 그 헌책방도 버스로 한참 가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헌책방 앞에 있는 H여고 학생들 사이에선 그 헌책방에서 비 오는 날 귀신 봤다고 하는 소문이 원래부터 자자했더라고요. 그 뒤로는 굳이 비 오는 날에 간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여자 귀신을 다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비 오는 날에 찾아갔다면 또다시 그 여자 귀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 그래서 그날 헌책방에 사람이 없었구나. 이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최근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분위기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제 오프라인 사업장을 내어 자영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종을 오픈하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실까봐 일단 자영업으로만 해둘게요. 위치는 분당 근처로 지하 1층에 임대를 얻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장 내에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오픈 후 한 달 정도는 첫 차 뽑고 나면
괜히 차에서 한번 자보는 것처럼 이미 청소가 다 끝난 매장을 여러 바퀴 둘러보기도 하고 또 사무실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마감하고 나면 피곤해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죠. 그러다 한 3주쯤 지나서 일의 패턴들이 제 몸에 익어갈 때쯤에 그날도 사무실에서 하루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누가 사무실 벽을 쿵쿵쿵 하고 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매장에 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까? 하고 놀란 와중에 매장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잠자리에 눕는데 그때 진짜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3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제 발 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청장에서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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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면서 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왔고 심지어 제 일 도와주러 왔던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연 제보를 드린 이유인데요. 저희 매장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서 가끔 제가 다른 일을 보고 있을 때 손님이 들어오면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계단 쪽으로 센서벨을 설치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매장에 벨을 울려주죠. 그런데 그 벨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의 일인데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와이프와 함께 사무실에서 야식을 배달시켜 먹고 거기 있는 라꾸라꾸 침대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잘 자고 있었고 지하다 보니까 불을 다 꺼놓으면 엄청 어둡기도 어두워서 잠도 잘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손님이 들어올 때 나는 소리인데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더 울리더라고요. 분명히 2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와이프를 깨워서 자기야, 지금 센서벨 울렸는데 잘못 울린 걸까? 어? 지금 손님이 올 리가 없잖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말 끝나기가 무섭게 띵동 하고 벨이 한 번 더 울렸고 와이프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음을 알아차렸죠. 와이프는 순간 잔뜩 겁을 먹었고 만약 그게 누군가 들어온 거라면 제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하고 벨이 고장난 건 아닌지 점검도 해야 했죠. 그래서 불을 켜고 지하 1층 현관 계단 쪽으로 나갔습니다. 센서를 그쪽에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센서벨은 계단 내려오는 손님 알아차리려고 지하 1층 철문 앞에 달아놨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는 한 절대 울릴 수가 없는데 그 문은 심지어 보안업체에 보안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깍 하면서 사무실 쪽에서 와이프가 비명을 지르면서 오빠! 오빠! 막 이렇게 부르길래 뭐 매장에 숨어있던 강도라도 있었나 하고 화들짝 놀라 내려갔어요. 그런데 얼굴이 사색이 된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오빠, 방금 여기 벽 여기저기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거든? 이거 무슨 소리야? 저는 분명히 저희 매장에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체불명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바를
그대로 와이프에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매장에 발도 들이기 힘들 걸 알아서 그냥 대강 콘크리트 벽이라 뭐가 울린 것 같다 하며 넘겼습니다. 그 이후 와이프는 무조건 집에서 자도록 하고 매장에서 자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현상이 귀신의 방문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이 일이 공교롭게도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센서벨 소리가 꼭 새벽 2시쯤에 울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센서벨 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은 쿵쿵쿵 소리도 절대 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매번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딱히 해를 가하진 않는데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이렇게 제보를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실제로 겪은 정말 레전드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친구의 가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친구는 오피스 용품 도소 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동네 골목 상권 1층에서 회사 상대로 도매 위주만 하다가 최근에 도소 매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곳은 4차선 도로변 한 빌딩에 있는 지하 1층 상가였습니다. 친구의 말론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정말 그 회색깔 먼지가 자욱했답니다. 원래 스포츠 센터 같은 곳이었는지 벽면은 온통 거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권리금이 없이 월세만 내면 됐고 목돈이 나가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시작이 좋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나서 매장 관리와 택배 포장 등의 업무를 같이 할 한 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고 본인과 직원 2명이서 가게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가게에서 미스테리한 뭔가가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게 오픈은 사장인 제 친구가 했는데 지하다 보니까 불을 꺼놓으면 엄청 캄캄하거든요. 하루는 친구가 오픈을 하려고 가게에 나가서 차단기를 올렸대요. 그렇게 차단기가 올라가고 형광등이 들어오는 순간 검은 무언가가 갑자기 후다닥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대요. 처음엔 뭐 그럴 리 없지만 노숙자나 사람이 몰래 들어온 건가 싶어서 매장 전체를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고 뭐 숨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뭐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번은 와이프랑 싸우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매장 카운터에서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게임이 종료되고 스코어 나오는 화면이 나오는데 게임 중에는 무슨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이 종료되고 나니까 딱 조용해지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있는 카운터 바로 옆에서 나가 하며 쇳소리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때 너무 놀랐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누구든 사람의 존재가 필요했다면서요. 저는 그때 헛소리 말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친구는 항상 본인이 가장 먼저 가게를 오픈하고 퇴근도 직원 퇴근시키고 난 이후에 퇴근을 했는데 한 번은 친구 본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여직원에게 오픈을 맡긴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곧바로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여보세요? 사장님, 혹시 매장에 누구 있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잘못 봤나? 방금 차단기 올렸는데 검은 형체 같은 게 매대 옆으로 훅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야 친구도 확신을 한 듯 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긴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해집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저 겁쟁이들이 그림자나 헛것등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친구네 가게에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 카운터에서 저랑 친구 그리고 직원분이랑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서 그 매장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도 봤다고 하고 직원분도 분명히 뭔가를 봤다고 막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늙은 아주머니 한 분이 친구네 매장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짜를 맞춰서 쓰레기를 내놔야지 왜 이렇게 미리 쌓아뒀냐 하면서 다소 신경질적으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죄송하다고 하자 혼잣말로 막 공시렁공시렁 하시면서 다시 올라가십니다. 야, 저 할머니 누구야? 여기 건물주.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그 건물주에게는 지하 1층 그 귀신 소동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만 그냥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평소에 장난기 많은 저는 그 할머니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장 친구인데요.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런 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실 제가 저기 논현동에서 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네 가게에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당최 말을 안 하네요. 그러자 전혀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야, 그 여자 진짜 독하다 독해. 내가 분명히 내 돈 써서 굿까지 해줬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나 보네. 에이씨. 저는 막상 무당 흉내를 내면서까지 이야기를 꺼냈지만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라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근데 만약 제가 진짜 무당이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답도 그저 일이 있긴 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정도 예상했지. 진짜 너무 황당해서 볼일 보십시오. 진짜 참. 이렇게 그 할머니한테 대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고 다 같이 거기서 소름 돋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궁금해서 근질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추후에 친구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듣고 저에게 해준 얘기를 종합한 것입니다. 친구가 그 상가 입점하기 전에 거기가 원래 필라테스 학원이었대요. 제법 규모가 있는 필라테스 학원이었는데 그 당시 필라테스 열풍이 크게 불어서 제법 규모 있게 무리해서 차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고 수강생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자 점점 빚만 쌓여갔다고 합니다. 수강생도 못 받지, 계속 환불도 해줘야 되지, 월세도 계속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사정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매일같이 월세 독촉을 했나 보더군요. 그러다 눈덩이같이 불어버린 빚 때문이었는지 그만 필라테스 학원 원장이 그 필라테스 기구 있죠. 그 기구에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학원 그 자리가 비워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곳에 그 원장의 혼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부동산 직원이 상가 매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곳이 비어있는 걸 보고 건물주한테 연락하고서는 혼자서 그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들어간 그 상가에서 귀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주변 부동산에서는 거기 상가에서 사람 죽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 어느 부동산에서 귀신 봤더라 하고 소문이 나버리니까 괜히 거기 중개했다가 나중에 자기 손님이 알게 되면 왜 이런 곳을 중개했냐 하고 욕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장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 됐나봐요. 그러다 보니 상가가 공실인 게 길어지니까 건물주가 거기에 구슬하고서는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면서 귀띔을 해준 모양이에요. 뭐 가격도 나쁘지 않게 책정을 했고요. 그런 곳에 제 친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듣게 된 사실이었고 아직도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뭐 귀신은 나오긴 하지만 조건도 나쁘지 않고 딱히 해코지는 하지 않기에 그대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이고요. 이건 저희 아버지께서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 때까지 건물 외벽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대학교를 다니시던 아버지는 속도 위반으로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무거운 책임감에 휴학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게 보이자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사장에 있는 높은 분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개받은 일이 건물 외벽 페인트 공이었습니다. 일을 처음 배울 땐 너무 무서웠는데 숙련되고 난 뒤로는 물론 겁이 날 때도 있지만 혼자서 내려올 때도 있을 만큼 능숙하게 일을 해냈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고 2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께서는 잊지 못할 미스테리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남에 있는 한 아파트의 외벽 페인팅 현장이었는데요. 오래돼서 변색된 아파트 벽을 새롭게 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같이 일하시는 분과 옥상에서 로프 작업을 하시고 꼭대기서부터 차례차례 페인트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 작업자분들과는 서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내려오며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아파트 전체를 통으로 도색해야 돼서 창문과 발코니 주변까지 세밀하게 색 작업을 해야 됐대요. 하여 본의 아니게 그 세대 창문 근처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파트에서 사전에 공지가 나갔다 보니까 그런 거 예민한 집은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뭐 비어있거나 신경 안 쓰는 집도 있었대요. 그렇게 한창 작업을 하던 중 아버지 먼저 9층에서 8층 쪽으로 내려와 작업 중이었고 곧 옆에 있던 작업자 아저씨도 9층에서 8층으로 내려왔대요.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다 말고 갑자기 옆에 있던 작업자 아저씨가 아우씨 놀래라. 형님 여기 사람 목맸어. 이렇게 소리를 치더래요. 아버지는 어? 진짜야? 하며 깜짝 놀라 물었고 그분은 진짜라며 그 높은 공중에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대요.
네, 여기 코비 아파트 105동 8층인데요. 사람이 목을 맸어요. 페인트 작업은 정해진 기한 안에 그 작업을 다 끝내줘야 돼서 하루에 어느 정도 칠해야 되는 그 할당량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와 아버지는 일단 경찰 오기 전까지는 칠하면서 내려가기로 했죠. 그 작업자 아저씨는 목매단 사람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작업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옆에서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죽은 사람은 여자고 되게 젊어 보였다고 했대요. 그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내려가다가 경찰과 소방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고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랑 소방서 분들이 뭐 아시는 사이인지 여기 저번에 거기 아닙니까? 뭐 이런 대화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세대주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경비원이 동행했고 그러던 중 공교롭게 그 집 세대주인 젊은 남자분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죠. 경찰관과 소방관은 사고 접수 내용을 설명하고 세대로 확인하기 위해 같이 올라갔고 조만간 아파트에서 내려온 경찰관은 혹시 목격하신 집이 저 집 확실합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아버지는 직접 본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고 그 작업자 아저씨가 분명히 내가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자 그 경찰 측에서는 그 집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 저 집은 남자분 혼자만 살고 계신다. 이러더랍니다. 심지어 위아래층으로도 다 멀쩡히 사람이 지내고 있고요. 그런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경찰과 소방관은 철수했고 1층에는 아버지와 아저씨 그리고 경비원과 멀찍이 구경을 하던 주민들만 남았죠. 경비 아저씨는 서둘러 오인 신고라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돌려보냈고 아버지와 그 아저씨께 그런 걸 봤으면 우리 쪽에 먼저 알려줘야지 덜컥 신고를 하면 어떡하나? 동네 시끄러워지게 이러면서 핀잔을 줬대요. 아버지는 그 작업자분에게 너 제대로 본 거 맞냐고 이렇게 되물었고 그분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억울해했대요. 그러자 핀잔을 주었던 그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설마 자네가 장난 전화했을 거란 생각 전혀 안 해. 그런데 방금 그 집사람이 불과 3, 4개월 전에 목매고 자살했거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뒤숭숭한데 갑자기 경찰들이 닥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그때서야 두 분은 깨달았대요. 작업자 아저씨가 본 게 죽은 자의 혼이구나 하고요. 그 사건 이후 아빠와 아저씨는 작업반장한테 된통 깨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태어나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5살 때까지 외벽 페인팅 일을 하시다가 본인이 다치면 더 이상 가족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시곤 그 일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결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저의 초등학교 졸업앨범만 보더라도 졸업한 학우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앨범 가장 뒷장에 빼곡하게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튼 중학교 1학년 때의 저는 신분만 중학생이지 아직 초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누굴 괴롭히는 그런 불량아는 아니었지만 장난 좋아하고 꾀부리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러다 학년 말의 어느 하루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의 졸업앨범을 가져와서 다 같이 바꿔가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쁘다, 이게 나다, 쟤는 어떻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구경을 하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친구 3명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바로 졸업앨범에 있는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거는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방과 후 학교 앞 신호등 옆에 있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졸업앨범 맨 뒷장을 펴서 수신자부담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네, 지수네 집이죠? 지수가 담배를 피더라고요. 막 이런 말도 하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받으면 엄마, 나 경찰서야. 막 이런 철없는 장난을 했죠. 그렇게 죄책감 하나 못 느끼고 장난 전화를 하던 중에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 한 놈이 야, 우리 경환에 전화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때 대범하게 장난 전화를 하던 제 가슴이 좀 빠르게 두근대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경환은 초등학교 때 저희와 같은 반이었던 여자인데 다른 중학교로 진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고 저희 학교에도 한번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원인은 카더라만 잔뜩 있었지만 팩트는 경아란 친구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근처에 살던 아이들 중에는 핏자국을 봤다, 또 쿵 소리가 났던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경안으로 덜컥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보세요? 저 경아 친구인데요. 경아 좀 바꿔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윽고 그 수화기를 붙은 녀석이 얘들아 막 이러면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아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경아?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는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끼리는 싱겁다고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하며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방과 후에 친구들과 장난 전화를 하던 꿈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펼쳐진 장면은 친구가 경환의 집에 전화를 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저희 모두에게 들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친구는 경아 좀 바꿔달라고 말한 뒤에 그 수화기 건너편으로 어머니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고, 그렇게 한 4초 정도의 정적 후 수화기 건너편으로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밤 내가 찾아갈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 왔다고 한번 받아보라고요. 근데 그때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잠결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시간에 누군데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한테 꼭 직접 할 말이 있대. 경아인가 일단 한번 받아봐 이러시는데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까지 장난 전화를 하나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수화기를 들어봤는데 건너편에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전화를 걸었던 그 여자애가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저랑 같이 전날 장난 전화를 했던 모든 친구들이 한밤중에 같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희끼리는 야, 이거 진짜 죽은 경아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날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제 친구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날 뒤로도 한 3, 4일간 매일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자기가 경아라면서 전화가 걸려왔고 하루는 친구의 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셔서 아니 이 밤중에 이렇게 전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셨대요. 그리곤 더 이상 전화가 오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매일 밤마다 친구의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대요. 그렇게 자다가 가위에 눌리면 머리가 으깨진 경아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침대 머리맡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서워진 친구는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저희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털어놓았고 어린 저희가 뭐 무당한테 찾아가라,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뭐 이런 해결책을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저희에게 와서 어제 경아네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사과드렸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가위 눌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은 천천히 잊혀져 갔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그 해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2학년 때 같은 반이던 여자애 하나가 초등학교 때 동창인 여자애였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책상 자리를 바꾸면서 짝꿍이 돼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와 동창이라던 그 죽은 경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작년에 겪었던 그 장난전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줬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애는 거짓말 치지 말라며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경아가 죽고 나서 걔네 부모님도 죄책감에 동반 자살한 거 경아 단짝들은 다 안다고 어떻게 부모님이 전화를 받냐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경아를 바꿔준다며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고 제 친구는 또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걸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거 있죠.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경아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건 사실이었고, 그 원인이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이었는데, 경아가 죽던 바로 그날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되게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지속된 상처에 경아는 견딜 수 없어 홧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부모님들도 딸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장난전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직접 경험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초딩 때 저는 여느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엄청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애들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포기해야만 했죠. 숨바꼭질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학교 건물 밖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어디에든 숨을 수 있는 것이었죠. 참고로 학교 건물의 구조는 좌우로 뒤집힌 기역자 모양이었는데 건물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었고 각각 별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중 왼쪽에 있는 건물은 1층에 급식실이 있었고 맨 꼭대기층은 전부 비워진 교실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하던 교실들이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비워진 교실들도 있고, 그중 한 교실은 책상도 하나도 없이 그대로 비워져 있었는데 CA 같은 활동 하잖아요. 특별활동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교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왼쪽 건물 한정으로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고, 술래가 등을 돌리고 숫자를 세는 동안 저와 몇몇 친구들은 분주하게 흩어져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들어온 뒤로 숨바꼭질만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몇 군데만 뒤져보면 다들 숨어있는 데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층에 있는 책상이 하나도 없던 그 교실로 향했죠. 그 교실엔 카키색의 길쭉한 캐비넷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초등학생인 제가 들어가기엔 충분한 사이즈였죠. 이거다 싶었던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캐비넷 문이 닫히면서 잠겨버린 겁니다. 그 캐비넷을 열려면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만 했죠.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분명히 술래가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비넷 그 틈 사이로 교실 안쪽을 슬그머니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길래 저는 있는 힘껏 캐비넷 문을 막 열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제가 힘껏 밀면 열렸을지도요. 하지만 초등학생이던 제겐 역부족이더군요. 그렇게 점심시간도 다 끝나가고 마치 폐쇄공포증처럼 잔뜩 겁에 질려있던 중 아주 희망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교실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요. 전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에 얘들아, 나 여기 문 좀 열어줘. 여기! 하며 마구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캐비넷 틈 사이로 보인 건
온몸이 젖은 어떤 어른으로 보이는 여자 하나가 교실 중앙까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는 천천히 캐비넷 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또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들어오는데 입은 반쯤 벌리고 있고 얼굴색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캐비넷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저는 혹시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캐비넷 틈새까지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눈을 바짝 들이밀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싫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곤 그 여자가 시야 밖으로 사라졌고 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며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캐비넷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위에서부터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때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한 뒤 기절했습니다.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 캐비넷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며 마주친 그 여자의 눈이었거든요. 제가 눈을 떴을 땐 5교시 시작 후 숨바꼭질한다고 사라진 저를 찾기 위해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건물을 샅샅이 뒤지다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날 그 의문의 여자는 왜 그 교실에 찾아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리 친구들과 주변에 이야기해봐도 폐쇄된 공간에서 제가 극한의 공포를 느낀 탓에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환각이나 환청 정도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저는 지금도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은 것이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직도 그때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창시절에는 크건 작건 학교에 얽힌 괴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건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본 선배들도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소문이 진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역자 형태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큰 강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강당 또는 체육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각종 실내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이 강당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체육 수업이 있는 날 비가 내리면 이 강당으로 들어가서 실내 수업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강당에 얽힌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당을 중심으로 어떤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에이, 또 뻔하디 뻔한 여자 귀신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가 남고인 점을 감안하면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예전에 야간 자율학습을 끝마친 선배 두세 명이 하교를 하면서 그 강당 건물을 멀찍이서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이 매우 어두웠는데 그 건물을 바라보고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날짜도 하루 지나간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남학생밖에 없는 남고에 여자가 서 있으니까
혈기왕성한 그 선배들이 그냥 지나쳤겠어요? 괜히 이쁜가 안 이쁜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다가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옆모습이 확실히 보일 만큼 가까워졌는데 선배들은 그대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그 여자한테 가까워지던 중 여자가 혼잣말처럼 똑같은 어조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들렸대요.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내가 오늘 죽었는데 같이 갈래요? 이러면서 선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눈, 코, 입이 거꾸로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문을 같은 학교 친한 형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강당에서 귀신 본 사람이 있다더라. 요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냥 뻔한 학교 괴담 치부를 하면서 이런 소문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목요일이었고요. 저희 반이 6교시인가 7교시? 정규 수업 마지막 교시에 체육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저희 반 아이들이 강당에서 수업을 했어요. 헌데 대부분 남고 나오신 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딱히 수업이랄 게 없이 애들이 빡빡 우기면 풋살이나 축구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날도 여지없이 콘 세워놓고 막 실내 풋살을 하다가 수업을 끝마쳤습니다. 만약에 오전 수업이었으면 다른 반 수업이 다음에 또 있으니까 체육부장인 친구가 그 교보제 정리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때가 마지막 교시라서 정리까지 하고 자물쇠로 강당 문까지 잠궈야만 했어요. 아무튼 수업을 마친 체육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모두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각각 교실과 학생부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당 안에 있던 체육부장 친구가 오! 막 이러면서 강당 밖으로 후다닥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걷던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야 뭐야 왜 그래? 하며 물었는데 얘가 와 씨바 야 나 뭐 봤어 이러면서 소름 돋는다고 누구 하나 같이 가서 정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조금 내릴 뿐 아직 오후 3, 4시쯤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체육부장이랑 강당에 들어갔어요. 참고로 저희 학교 강당 무대 쪽으로 대형 커튼이 있어요. 평소에는 무대 뒤쪽으로 연결되는 통로 쪽으로 접혀 있는데 얘가 거기를 주시하면서 저기서 어떤 여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여선생님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정리부터 하고 문 닫고 나가서 이야기해준다며 서둘러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보제들을 강당 한편에 정리해놓고 서둘러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얘한테 너 뭘 봤는데? 하며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무대 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서 돌아봤는데 무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우연히 그 커튼 뒤쪽을 봤는데 여자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다가 뒤로 사라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다른 여선생님이나 그런 거 아니고? 그러자 친구로부터 돌아온 대답에 저는 귀신이었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사람인데 얼굴이 거꾸로일 수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그 강당 귀신에 대한 소문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고요. 만약에 그냥 흔한 여자 귀신이라고 했으면 친구의 말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거꾸로라뇨. 도대체 강당에 왜 그 여자가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거기가 묘지터였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졸업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그 소문이 돌고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